자, 저번 주에 했던 거 잠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도장의, 예, 성공 도장의 조건, 그래서 도장의 차별화. 남들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도장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장의 차별화를 위한 입관율을 높이는 과학적인 체형 분석 상담.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상담하고 있는 도장은 없죠. 그다음에 입관율을 높이는 과학적인 체형 분석 상담이고요. 두 번째로는 퇴관율을 줄이는 실전형 운동성의 처치. 그래서 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완성하는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저번 주에 또 실제 사례를 사용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성장통이라고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이라며 발목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평발이라며 이러면 이제 보통 2, 3주 쉬라고 그러죠 병원에서. 이런 전화 받으실 적 있으시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는가요? 그래서 몸을 가리키는 지도자는 몸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몸 상태를 이해하고, 그렇죠? 몸 상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왜 아이가 족저근막염이 생겼는지, 발바닥이 왜 아픈지, 성장통은 왜 생겼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몸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라면.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그것이 왜 왔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병원에서 2주 쉬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꼭 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도장에 와가지고 그거를 강화하는 그거를 어떻게 지도를 할 거냐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사람면 그래서 몸 상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그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증상에 대해서 호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뢰받는 도장의 차별화 포인트며 퇴관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퇴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주 쉬었다고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또 오면 또 아프죠. 똑같이. 2주 쉴 때는 안 아팠죠. 와서 뛰면 똑같이 발바닥 아픈 거, 성장통 똑같이 아픈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내려니까 우리가 그 체형 분석, 1차적인 분석이 체형 분석인데 이게 체질 분석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아이들이 몸이 왜 아파 오르냐, 그거를 알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게 두 가지를 알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와 혈, 기와 혈이 떤 거냐. 그래서 기는 하늘에 있는 공기, 그게 내 코를 통해서 호흡기계를 통해서 신경계로 이어지는 걸 우리는 기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의 호흡,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땅에서 오는 것이 음식이죠. 영양소. 이것도 섭취를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숨 쉬는 거하고 먹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거를 기라고 하는 거고, 먹는 거를 혈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라는 거는 산소를 얘기하는 거고, 혈이라는 거는 영양소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혈순환이 잘 되니까 모든 세포에다가 영양소와 산소를 잘 공급해 주니까 세포들이 건강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이 혈기가 왕성해진다. 그래서 기와 혈. 그래서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된다. 역으로 얘기하면 혈기가 왕성해진다.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 영양소하고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 있을 때 건강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기와 혈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내 몸에서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혈순환이 막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혈순환이 막히게 되면 내 몸에 어디로 이 순환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병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족저근막염이 생겼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족저근에 기혈순환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족저근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족저근 자체도 숨을 안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족저근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병이 생긴다는 얘기, 약해지니까. 그래서 기혈순환이 이것들이 원활하게 가장 먼저 그 순환이 잘 되려면 가장 먼저는 신경계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신경계가. 근데 이제 신경계가 어디서 막히게 되면 혈이 쫓아 돌지 않는다고 그랬죠. 기가 막히는 거니까. 근데 그거 신경계가 안 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세. 예, 바른 자세가 신경계의 순환을 막는 것 자체가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예,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꾸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보면 부모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가슴 피고 앉아라, 허리 피고 앉아라, 잔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그걸 보면 왜 어떻게 몸이 나빠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세를 보면 왠지 안 좋은 것 같아. 예, 굉장히 좀 뭔가가 안 좋아. 그래서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어, 가슴 피고 앉아라, 똑바로 앉아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게 모든 그 몸의 증상들, 현상들은 어디서 오냐? 천지인 근본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이 근본들, 기의 근본은 뒷목이고 예, 혈의 근본은 여기 뒷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면에 있는 거를 양이라고 그러고 등 뒤를 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현상들은 음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상들은 다 우리가 몸을 보면 현상들은 다 뭐냐면 앞에서 나타나요. 자, 눈이 아파요. 비염이 있어요. 입에 혓바늘이 돋아요. 속이 아파요. 위장이 쓰려요. 다 앞에 있죠. 그죠? 다 앞면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예, 그거를 치료할 때는 어디에서 치료하냐면 등 뒤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뒷면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면에 있는 얼굴 신경마비가 와가지고 구안화사가 와서 얼굴이 이렇게 띠그러졌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여기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뒤에 있어요. 뒤에. 안면 신경을 다스리는 곳이 어디서 나와요? 뒷, 예, 뒷 뇌신경. 그죠? 뇌신경이잖아요. 후두골, 그러니까 우리 뒷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뒷목 치료가 우선이에요. 근데 성경도 얘기했잖아요. 예. 성경은, 어, 성경의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게 아담과 이브를 만든 게 아니라, 빛이 쓰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쓰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음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빛이 쓰라 했는데 그 전에는 뭐냐면, 어둠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치는 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음양 이러지, 양음 이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음양 사상이에요. 요즘에 다 외국 서양들은 양음 사상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이러지, 여남 이렇지 않아요. 우리 단어들을 보면 다 음이 앞에 있어요. 음양 이렇게. 단어들을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남녀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남녀는 양이 앞에지? 남녀는 왜 양이 앞에?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서양 사상이에요. 남녀 이러는 거는. 근데 여남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 조선 시대에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남녀를. 조선 시대에서는 연놈이라고 그랬죠. 연놈. 연놈이라고 불렀어요. 그 조선시대 저기 단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뭐를 할 때, 저놈 연놈들 막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욕이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일상 용어였어요. 연놈이라는 게. 원래 음양 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음이 먼저 있어요. 우리나라의 용어들은.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근본은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우리 일강에서 얘기하는 게 음양에서 시작했잖아요. 서양의 그 원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예, 모든 물질들은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시작된다. 남녀, 사람의 시작도 남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지. 정자와 난자 이렇게 시작되듯이 모든 근본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 몸의 생명의 근본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본, 숨 쉬는 거와 먹는 것이 생명의 근본이고 우리 몸의 근본은 뒷목하고 뒷심이 근본이다. 예, 요거까지. 그래서 뒷목과 뒷심이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도장에 입관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하는 게 이 체형분석 설문지고,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내느냐? 뒷목과 뒷심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뒷목과 뒷심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요게 뒷목이고 얘가 뒷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요거 지금 안 보내놨는데 이따가 끝나는 대로 제가 보내놓을게요. 단체 카톡방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되는 것을 가장 보면 9번. 9번을 체크를 했는데 여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한 적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한번 물어보세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체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100%예요. 뒷목이 안 좋은 건. 아셨죠? 네. 자, 뒷목이 안 좋은 거 9번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자주에다 표시를 하게 되면 어, 뒷목이 안 좋은 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번 변비설사 변이 가늘거나 부서지는 변을 본다를 자수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뒷심이 뒷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100%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설문지 가지고 가장 먼저는 뭐냐면 기혈의 문제인데 요 위에 있는 것이 쥐인데 쥐는 9번 쥐는 9번에다가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12번은 혈인데 딥침 혈인데 여기 12번에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확하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 설문지 하나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입간 상담도 이걸로 할 것이고 아이들이 어딘가가 아파 성장통이 왔어 족저근막염이 왔어 뭐 부상에 자꾸 와 뭐 자꾸 체한대 아니면은 뭐 코피가 자주 나 어,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그 증상들이 도대체 왜 이 아이는 그렇게 나타나느냐. 뭐 도장에 있다 보면 막 산만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집합했는데 관장이 말 안 듣고 막 뛰어다니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러냐는 얘기죠. 왜? 어. 저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그게 아니고 저놈의 몸이 어떻길래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제 아이는 꼭 막, 옆에 아이는 꼭 애를 가만히 있는 놈들을 왜 때리냐 이거지. 예. 가만히 있는 애 꼭 때리는 놈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게 모든 증상은 음양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뒷목이, 뒷심이 우리 몸의 근본이다. 생명의 근본 다음에 몸의 근본, 뒷목의 뒷심.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설문지였고요. 오늘은 혈에 대해서, 그래서 기혈에서 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은 뒷심이죠, 뒷심. 뒷심. 요 뒷심.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앞에 거는 이제 1강에서 설명을 했고, 2강에서는 뒷심에 대해서 뒷심과 뒷목이 내 몸에서 왜 근본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뒷심은 소화기계예요. 예, 뒷심은 소화기계인데, 자, 소화는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과정. 근데 흡수라는 거, 소화라는 거, 그거고, 흡수라는 거는 소화 과정에서 영양소와 기타 식품 성분이 소화기관에서 혈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소장 내벽에 있는 육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화기계는 소화와 흡수로 나눠져 있는데 소화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고요. 흡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화된 음식을 흡수하는 과정을 우리는 흡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화기계의 경로, 그래서 입안, 인두, 식도, 위장, 소장, 십이지장, 그다음에 대장, 그다음에 항문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소화기계 부속장 기류는 치아, 혀, 침샘, 간, 쓸개, 이자. 요게 이제 소화액을 분비해 주는 곳들이죠. 그래서 음식물이 자 입으로 들어와서 저작권 입이 이제 입으로 많이 씹게 되죠. 그다음에 침샘과 씹는 거를 통해 가지고 소화액을 분비시켜 갖고 쭉 들어오면 위장으로 들어오죠. 위장. 그다음에 위장에서 십이지장, 소장 이렇게 거쳐가지고 대장으로 들어가서 대장에서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장결장 해서 이게 그래서 완전 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소화기계통은 완전 통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장의 육모인데 거기에서 소화를 시키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그 설명하고 올 건데 중간 이게 깊이 들어가면 좀 막 여러 가지를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금 뺏길까 봐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장에 허약한 아이 있죠. 마른 아이. 예? 예. 마른 아이가 있어요. 마른 아이. 마른 아이들이 표본적으로 뭐냐면 음식을 조금밖에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죠. 예? 예,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 많이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위장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그러거든요.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그래요. 소화기 계통이.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그러니까 소화를 시킬 때 그냥 음식을 씹지 않고 통으로 넘기게 되면 소화기관이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안 그래도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래서 뭐 많이 마른데 음식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꼭꼭 오래 씹는 거예요. 예, 꼭꼭 오래 씹어서 내 입안에서 완전히 죽을 만들어서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 첫 번째. 네. 나머지 문제들은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관장님들이 시킬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꼭꼭 씹어라. 음, 무조건 꼭꼭 씹어서 입안에서 완전히 죽이 돼가지고 넘기게 되면 위장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의 양을 좀 늘릴 수 있어요. 그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그렇게 소화시켜갖고 소장으로 오게 되면, 자, 이 소장에 오면 이런 융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들어오는 영양소들을 지금 그 소장에 있는 융털 안으로 들어오면 이 모세혈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양소를 갖다가 이 안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융털이 예를 들어서
소장으로 가고 있는 혈이 막히게 되면 소장의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저 융털이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예,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영양소들만 싹 빨아들여야 되는데 저렇게 힘이 없고 흐물흐물 하잖아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것도 빨아들여요. 그래서 꼭 영양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뭐 세균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나한테 필요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다면 근데 그런 것까지도 빨아들이게 되면 내 몸이 약해지죠. 예. 소장에 혈이 막히게 되면 자 그다음에 소장에 혈이 막히게 되면 어떤 영도 있냐면 우리가 영양소를 빨아들이는데 오늘은 몇 퍼센트를 빨아들일 거냐라는 것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명령을 하거든요. 야, 오늘 내가 에너지가 70%가 필요해. 그러니까 70% 정도만 필요하니까 그런 정도로 쓸 수 있는 에너지만 흡수를 해. 라고 소장에다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소장에서 70%가 차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 하고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에 혈이 막혀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70%만 흡수하라고 그러는데 100%를 막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있는 쪽쪽 막 다. 자, 70%만 흡수해야 되는데 100% 쪽쪽 흡수해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비밀. 이 사람 뚱뚱해집니다. 예? 뚱뚱해집니다. 뚱뚱해지죠. 예. 그렇죠. 살찌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이런 체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혈은 어디라고 그랬죠? 내 몸에서? 뒷심. 뒷심이에요? 뒷심이에요? 뒷심. 뒷심이잖아요. 그래서 뒷심이 도톰하게 부어 있어요. 뒷심이 도톰하게 부어 있어서 혈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에서 흡수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소장이 막 냅다 흡수해. 들어오는 쪽쪽 흡수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살찌는 원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나 성인반들 운영하려면 보편적으로 부모들 다 다이어트 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살이 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이거 나중에 교육할 건데 미리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지식을 좀 쌓아야 되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왜 살찌는 원인들을 모르고 냅다 운동만 시켜갖고 살 빼는 방법만 냅다 하지 마시고 왜 살이 찌고 있는지를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부터 제거를 해줘야지 우리 몸에서 이런 거 제거 안 하고 계속 그냥 살 빼는 것만 열심히 빼주면 뭐해 운동 안 해버리면 또 찌는 걸 원인을 제거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인 제거가 우선인 거 원인 제거가 원인 제거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아셔야 돼 우리 몸에서 왜 살이 찌고 있는지 정확하게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소장의 문제는 우리가 흡수 기관이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흡수해가지고 혈관에 넣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혈관에 넣어주면 이제 심혈관계로 오겠죠. 심혈관계로 와서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면 이게 간으로 가요. 간으로. 그럼 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막 쓸데없는 것도 이렇게 막 빨아들인다고 하죠. 세균 이런 거 막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간에서 뭘 해야 되면 멸균 처리를 해요. 모든 세균들을 다 죽이는 예. 그래서 멸균 처리를 해서 우리 몸에서 아주 필요한 에너지만 쏙 빨아들여서 이제 혈관에 넣어주면 그게 이제 심장으로 가죠. 심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우심방. 그래서 우심실로 가갖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폐의 동맥을 쫓아 들어가갖고 이 폐로 들어가요. 폐로. 폐동맥을 들어가 폐로. 그래서 폐로 가가지고 이 영양소에다가 폐는 뭐예요?
호흡기관에서 들어오는 산소, 산소를 영양소하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요. 폐에서. 그래서 폐는 스폰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산소하고 영양소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폐 동맥을로 통해 갖고 좌심 방에다가 넣어줘요. 좌심 방에다가. 그러면 이제 좌심실로 가가지고 여기서 꽉 짜주면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다가 싹 가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일강에서 얘기했던 예, 에너지하고 산소를 우리 몸의 세포에다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갖다 주는데 요게 우리가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세포에다가 골고루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혈이 막힌다는 거예요. 혈관도 막힐 수도 있고 신경이 막힐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화기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갖다 줘서 우리의 이제 원자, 분자 뭐 쭉 나와서 세포 설명했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이제 또 기관기가 되고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 저번 미토콘드리아가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받아 갖고 요게 이제 막 들어와서 우리가 나오면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세포 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세포 핵에서 가지고 있는 DNA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DNA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DNA가 바뀌잖아요. DNA가 바뀌면 요게 암세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가 만들어져서 요것들이 세포들이 막 모여갖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게 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산소와 좋은 영양소들을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또 안 갖다 주게 되면 그래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막 가는데 공기도 제대로 공급해 줘야 되고 휘발유도 제대로 공급해야 되는데 요게 띄엄띄엄 공급을 해주면 엔진이 푸탁푸탁 돌면서 뒤에서 흰 연기가 막 바닥바닥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됐을 때 우리 세포도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덜 나오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기관과 계통들을 쭉 망라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기 계통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문제들이 자 여기가 뒷심인데 여기가 뒷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뒷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등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허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등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야. 그래서 등허리라고 그래요. 등허리. 어른들이 등허리라고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명칭을 뒷심이라고 한다. 자, 뒷심의 문제는 아까 12번이라고 그랬어요. 체형 분석 설문지에 12번에 체크되면 뒷심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DC의 문제 어떤 병이나 증세가 소화기 계통에 탈이 나서 일어나는 승질 그래서 부위로는 흉추 9번, 10번, 11번, 12번, 요추 1번 몸통 여기를 우리는 DC라고 한다. 부위가 어디냐? 부위가 흉추 9번, 10번, 11번, 12번, 요추 1번 거기를 우리는 어, DC이라고 한다. 근육으로는 복행근, 횡격막, 골반정근, 다혈근, 장요근, 요방형근 근육으로는. 자, 그래서 흉추 T 9번, 10번, 11번, 12번, L1, 묘추 1번. 그래서 9번은 뭐냐면 9번은 신장 부신이에요, 부신. 신장 부신. 자,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부신피질, 부신피질. 부신피질인데 콩팥 위에 그게 부신피질. 신장하고 부신을 다스리고 있는 게 T9번. 10번은 뭐냐면 신장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걸러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11번은 신장 요관. 요관. 요거는 이제 혈액을 걸러내 가지고 요관을 통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예, 오줌보, 예, 소변을 모아놓는 곳. 예, 그거, 관광. 예, 예, 그쵸. 방광. 공부 많이 하셨어. 자, 방광. 그래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게 11번이고, 12번은 소장이에요, 소장. 예, T12번은 소장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들이 부어 있으면, 예, 아까 얘기했잖아. 소장 기능이 약하다. 그 다음에 L1은 대장 기능이에요, 대장. 대장으로 가는 신경이 나오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T9번에서부터 L1까지 여기를 통째로 우리는 D심이라고 한다. D심. 여기 부위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옆에, 여기 부위. 이 양쪽으로 도톰하게 보이으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다. 그래서 뚱뚱한 아이들 한번 내일 저기 아이들 오면 뚱뚱한 아이들 있잖아요. 요 뒤에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만져보세요. 네. 좀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뚱뚱한 아이들 만져봐가고 저 뒷심이 도톰하게 이렇게 부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도톰하게 부어 있으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 안 먹어도 막 살쪄요, 애들은. 나한테 오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 근데 등치가 막 이래. 진짜 한 끼만 드시더라고, 그분. 자, 요 부위로 가는 건데, 자, 배 앞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잠깐 뒤로 한번 넘어갔다 올게요. 자, 배 앞쪽에 보시면, 자, 위에로는 횡격막이 있고, 아래로는 골반 저근이 있고, 앞쪽으로는 복행근이 있고, 뒤쪽에는 다혈근이 있어요. 보셨죠? 자, 횡격막, 복행근, 뒤쪽에 다혈근, 밑에는 골반 저근, 골반 저근.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육으로는 복행근, 횡격막, 골반 저근, 다혈근. 요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네. 그러는데, 코어 근육. 저, 코어 근육. 이거를 코어 근육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치 교수가 연구한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장요근, 요방형근, 밑에 대둔근, 중둔근, 이런 거를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코어 근육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코어 근육들은 뭐냐면,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치 교수가 연구한, 예. 그래서 코어 근육은 다 똑같은 코어 근육이에요. 우리는 다 해야죠. 환자를 대상으로 하든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하든 다 일반적인 코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앞면으로 생각하고 요 안에 지금 아까 그 장기들이 다시 들어 있었잖아요. 요 근육 안에 장기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자, 흉추 9번에서 12번, 요추 1번, 뒷심의 경직. 이 장기로 가고 있는 기혈 순환이 약해져. 장기 기능이 저하된다. 자, 뒷심이 경직이 되면 저기에서 나오는 아까 신경들이 있었잖아요. 9번은 신장, 부신, 신장 요관, 그 다음에 소장, 대장, 그죠? 콩팥. 이걸로 오장육부로 가고 있는 신경들이 저 뒷심에서 나오고 있는데, 뒷심이 경직이 되면 그 장기로 가고 있는 혈들이 막힌다. 그러면 아까 소장의 기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장의 기능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배가 빵빵해지고, 복부백만, 그 다음에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많이 차고, 방구도 많이 끼고, 배도 살살 아프고, 이러면 이 코어 근육이 이 장기들을 감싸고 있는데 이 코어 근육에다가 힘을 줘요, 못 줘요? 뭐, 좀, 힘을 못 주죠. 음, 그렇죠?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코어 근육이 발달을 해야 하네. 합니다. 코어 근육이 발달이 안 돼요. 자, 우리가 헬스클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코어 근육이 완전히 좋아져야
모든 운동에 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체력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코어 근육이 발달이 돼야. 그래서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강화시키는 운동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걸 보면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뒷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코어가 발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코어가 발달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코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야? 발달시킬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킬 수 없는 뭐. 발달시킬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들이 코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프랭크 맨날 시키고 코어 강화 운동을 맨날 시켜도 이 아이들은 그게 헛거예요, 헛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체육관을 오래 못 다녀요. 힘들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관절이 아파요. 그게 저런 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자꾸 운동을 시키게 되면 오버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내가 기운도 생기고 체력이 생겨가지고 다음 막 그런 그 화려한 기술들을 자꾸 연마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 운동을 하고 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일단은. 그러니까 권태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아이 엄마 나 내일 체육관 치면 안 돼? 자꾸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분석을 해야죠. 저런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올 때부터 분석해서 이 아이는 코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몸인지 없는지를 빨리 알아야지. 근데 이걸 알고 가리키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없다. 왜? 이걸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 헬스 클럽에서 아무리 날고 뛰는 그런 헬스 트레이너들이라도 이거를 알고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거야.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를 가리키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수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엘리트 선수들만 받아가지고 다 코어가 발달된 친구들만 받았거든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 아이들은. 운동 좋아서 들어왔지만 다 그만두고 나갔거든요. 맨 부상에 시달리니까. 이거 확실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뒷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장기로 가고 있는 기혈이 막혀 있고 장기로 가고 있는 기혈이 막혀 있다 보니까 장기 기능이 약해져. 장기 기능이 약해져서 헛배가 부르고 복부 비만이 오고 가스가 많이 차고 방구도 많이 끼고 설사도 자주 하려고 배도 아프다고 그래. 그러니까 코어 근육 자체에 힘을 못 주는 거야. 힘을 못 주니까 우리가 아령을 막 들어서 알통을 내야 되는데 이 근육 자체가 아파버리면 우리가 아령 못 들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코어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 아이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운동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운동 싫어하는 거예요. 자, 관장님들 체육관에 분명히 꼭 한두 명은 있어요. 운동 싫어하는 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걸 모르고 운동을 가리키면 그냥 그만둬요. 그래서 딱 분석해서 운동을 저 아이는 싫어하는 아이야. 그러면 뭘부터 해야 돼요? 티심 프로젝트 부터 해야지 체력 단련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체력 단련 시키지 마세요. 가장 먼저는 티심 풀어주는 운동부터 시키세요. 그래서 장으로 가고 있는 혀를 열어주는 것부터 그 다음에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 시키셔야 돼. 그래서 순서가 있어, 순서가. 이런 것들도 부모님한테 딱 분석해갖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딱 오자마자 엄마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아이는요, 운동하기 싫어해요. 되게 막 봄새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운동 좀 시켜보려고 그냥 태권도 체육관 데리고 왔는데 관장이 어떻게 시켜야 될지 분간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모한테 설명하고 이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운동하기 되게 싫어하고 근데 운동 억지로 시키면 관절이 망가집니다. 이거 함부로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밖에 나가서 띠뛰기 딸리기 시키고 예? 막 데리고 뭐 저기 산 다니고 어디 뭐 필라테스 뭐 이런 데 요가 이런 데 데려가지 마라. 어?
뭐 축구 클럽 이런 데 보내지 말고 어디 보내야 돼요? 체강 태권도. 그렇지, 우리 도장 보내야지. 딴 데도 보면 안 되지. 모르는 데 보내면 얘 망가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이 몸을 이해하고 부모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이게 완벽한 차별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왜? 우리 도장밖에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코어 근육이 발달이 안 되니까 배심이 약하죠, 배심이. 배에 힘이 없어. 배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운동하다가 어이, 어이, 어이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데다가 힘주라고 하면은 그냥 이 관절에다 힘준다고 관절에다가 관절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몸에 기운이 없고 체력이 약해지면 위로는 목과 어깨를 경직시키고 아래로는 허리심, 그래서 뒷심, 배심, 허리심이 약해진다. 나중에 자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배에 힘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이가 자세가 너무 안 좋아하고 기운도 너무 없어하고 맨날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막 엄마 미치겠어요. 그러면 가장 문제는 뭐예요? 배심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배에 힘이 있으면 자세 딱 잡을 수 있어요. 배에 힘이 없으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자세 교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심 빨리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갔잖아요. 이 아이가 배심을 강화시키려면 코어 근육이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코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몸인지 없는 몸인지부터 분석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가지고 분석해서 가리키는 곳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 오늘 이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 얘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얘는 코어를 발달시킬 수 없는 몸인지 없는지도 모르고 냅다 코어 운동만 시키고 있어. 제가 지금, 밴드나 이런 데 지금 전혀 안 올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관리하고 있던 선수가 이번에 국가대표 돼서 지금 세계 그 선수권에서 사관왕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사이클 경기에서 노메달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이클 경기에서는 노메달이에요, 올림픽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사이클 역사상 최초로 이 친구가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친구가 최초로 지금 그 올림픽 메달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28년도에 지금 LA 올림픽 가려고 이제 LA로 이사 갔어요. 이번에 지금 최근에 왔다가 지금 가서 지금 선수촌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런 아이들도 제가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 아이는 벌써 딱 분석해서 이 친구는 무조건 대성할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전에 교육생들 저한테 받을 때 제가 관리했던 5학년 그 사진 아이 자꾸 보여줬던 아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올해 지금 이제 예, 국가대표 지금 내년에 이제 국가대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줬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그 아이들을 분석한 아이들 중에 최고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석한 아이들 최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애 그 두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한 사람 또 들어왔어. 근데 이제 세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채태우라는 아이 5학년 때부터 관리했던 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태권 트롯 나태주 그 두 친구는 완전히 타고난 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자꾸 얘기했던 게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이거 빨리 이해하시라고 지금 이제 2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문제들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시작돼요. 지금 아까 자세 문제, 아이들, 어, 우리 저기, 그러면 바른 자세를
바른 자세를 망가뜨리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배심. 코 근육이 약해져서 배심이 약하니까 바른 자세가 망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예. 바른 자세 할 때 내가 또 할 건데 잊어버리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때 또 할 거니까.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일단 아까 우리가 그 신경이 원활하게 흘러다니려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바른 자세의 중요성 중에 아까 신경 문제 얘기했고, 어, 바른 자세의 중요성은 뭐냐면, 바른 자세가 왜 힘들까요? 바른 자세를 취하면 왜 힘들까요? 근육이 약해져. 예? 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육, 힘이 약해져. 근육이 약해져. 힘이 약해져서. 그렇죠. 바른 자세는 왜 힘드냐면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배심이 있으면 근육이 딱 잡아주거든요. 근육이 힘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바른 자세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근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바르지 못한 자세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사용하고 있느냐? 관절하고요. 인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른 자세는 근육을 사용하고요. 바르지 못한 자세는 관절하고 인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죠? 자, 예. 관절을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가 있죠. 예. 닳을까요? 안 닳을까요? 닳아요? 안 닳아요? 됩니다. 닳아요. 응.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에, 예? 이런 그거 거 막 쓰면 닳아요? 안 닳아요? 압니다. 맞습니다. 연골이 막 닳죠. 네. 예. 연골이 닳았어. 그러면 이게 재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재생 안 돼요. 줄기세포, 아무래도 그 줄기세포는 이 연골의 윤활유 역할만 할 뿐이지 연골 자체를 재생시키는 역할은 없어요. 병원에서 이게 재생시킨다고 얘기하는 의사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윤활유 역할을 한다. 우리가 기름칠,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태연에 녹슬면 삐걱삐걱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름칠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줄기세포나 영양제를 놔주는 것들은 그거를 윤활유 역할, 기름칠 해주는 역할이지 그걸 재생시키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단 연골은 재생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나쁜 자세를 계속 하고 있으면 관절하고 인대를 사용하면서 관절이 자꾸 사용하니까 달죠. 그래서 나쁜 자세를 하게 되면 관절과 인대를 사용함으로 인해 갖고 이것들은 재생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사용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근데 나쁜 자세를 자꾸 써버리게 되면 해갖고 이걸 자꾸 너무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사용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네, 굉장히 짧아지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수술해야 되고, 예, 뭐 인저로 된 거 해야 되고,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쁜 자세 등등. 그래서 내가 내 자세를 유지할 때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끔 몸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 나쁜 자세를 자꾸 하게 되면 관절하고 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하고 인대 사용은
사용 기간에 한계가 있다. 근데 근육 사용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3,000%로 빠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자, 아까 얘기했던 9번, 9번, 10번, 11번, 12번, 요 7번. 자,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DC의 문제다. DC의 문제. 근데 좀 위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근데 소화기 계통이라서 소화기 계통. 우리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성인반 운동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오신 분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가 관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 상담하다가 어, 너 방구 많이 끼냐? 그랬더니 방구 엄청 낀다는 거야. 방구를 낀다는 건 뭐가 안 좋다는 거야? 아닙니다. 지금 소장 대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방구를 많이 낀다는 건 가스가 많이 찬다는 건데 가스가 많이 찬다는 건 소장의 문제거든요. 소장의 문제에 보면 누마티스. 그래서 관절 자체는 약하지만 그걸 약하게 만드는 거는 소장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너 이런 거 관리 안 하고 내비두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왜냐면 나중에 저기 누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데서 온다라고 얘기했더니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장님 그거 전데요. 왜? 아들하고 엄마가 유전이기 때문에 몸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가스가 엄청 차. 그냥 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막 손가락이 팅그러지지는 않았어.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 수치가 그 한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수치가. 그래서 아직 내가 만져봐도 손가락을 만져봐도 누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마디가 아파요. 마디가. 근데 이분은 거기가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이 아파. 그래서 다행히 어머니 아직 누마티스 관절염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약을 주니까 좀 괜찮더니 그 뒤로부터 약을 먹어도 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져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마티스 관절염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빨리 소장 기능부터 좋아지게 하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몸도 지금 아프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몸 관리를 지금 받고 계신 그런 케이스인데 성인들의 관절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장 기능이 약하다. 그죠? 누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은 특히 그거 이게 손가락이 완전히 막 튕그러져 있는 분들은 다 여기 문제예요. 원래 저기 젊은 관장님들은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 넘어가서 그래서 골반과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을 우리는 코어 근육이라 한다. 그래서 코어 근육이 복행근 요게 행경막이에요. 이게 돔처럼 생겨 있는 게 이게 행경막. 그다음에 요 앞에 이렇게 쭉 뒤에까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게 이게 복행근. 그다음에 골반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골반 저근, 골반 저근.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이게 다혈근이에요. 말년전. 다혈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들이 발달이 안 되니까 이게 코어 근육이에요. 코어 근육이 약하니까 뭐. 그다음에 여기 행경막 보면 행경막 이게 뿔이에요. 근데 요쪽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윗배를 이렇게 부채꼴을 누르다 보면 요쪽은 왼쪽이죠. 그렇죠? 요쪽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배 쪽을 누르면 깊숙이 누르면 많이 아파요. 왼쪽은 별로 안 아파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오른쪽이 아파요. 이게 행경막 뿌리가 경직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거, 코어 근육의 복압,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복압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른 자세를 딱 취할 수 있고요. 복압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펑펑해지게 되면, 우리 관절들이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복압, 형성에 따라서 골격의 변화와 연관성, 이렇게 형태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복압이 딱 잡고 있으면 내가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복압이 어떻게 무너져 있느냐에 따라서 몸의 형태가 바뀐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기의 문제. 자, 기는 이제 호흡기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호흡기계.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호흡기계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하고 에너지 대사의 결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계통이다. 해부학적으로는 호흡기계는 기도, 허파, 호흡근, 흉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스교환은 허파의 가장 기본 단위 허파과리 공간에서 폐포, 모세, 혈관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가로막을 포함한 호흡근과 흉곽의 움직임을 통해서 압력차에 의한 공기 흐름이 발생하며 평상시에 들숨은 능동적인 운동에 의해서 날숨은 수동적인 탄력 반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들숨과 날숨 이게 쓸데없는 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는 순간을 한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호흡. 태어날 때 숨을 들어 마실까요? 내쉴까요? 들숨을 먼저 할까요? 날숨을 먼저 할까요? 날숨을 먼저. 들숨. 아니요. 들어 마셔야 내뱉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날숨을 먼저.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태어나면 들숨 과학자들은 어 과학자들은 뭐 들숨을 먼저 한다고 하나? 자,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의 호흡은 들숨인가 날숨일까요? 하는데 날숨을 먼저 해요. 날숨을. 그래서 어떻게 들숨을 하냐면요. 들어 마시지는 않고 아, 아. 아, 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는 요거를 들숨을 하는데 호흡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뱉는 걸 먼저 해. 자, 이걸 왜 이러냐면요. 엄마 뱃속에 양수 안에 있었잖아요. 양수가 그 기관지에 하고 이 칡도에 이렇게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거꾸로 들어가고 못 걷어가지고 빨아내잖아요. 입안에 있는 거 태어나자마자 그게 양수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입안에 있는 양수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식도에 있는 것들은 안 뽑혀요. 그걸로. 그래서 저 안에까지 막 이렇게 해서 뽑아내긴 하는데 그래서 이 안에 요게 있기 때문에 뭘 먼저 하냐면 날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하고 바깥으로 빼내고 난 다음에 호흡이 들어가요. 그래야 폐가 안 손상돼요. 그래야 폐가 안 손상된다고. 그래서 날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날숨을. 그 다음에 들숨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한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날숨을 했으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들어갔던 숨이 하고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호흡이에요, 인생이. 자, 태어나서 날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들숨으로 들어갔다가 이 호흡이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저기 그 철학이 나오죠. 예. 비움과 채움 아세요? 비움과 채움. 이거 들어보셨죠? 네. 비움이 먼저일까요? 채움이 먼저일까요? 비유. 비유. 채워야 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장에 지금 간원이 한 명도 없는데 뭘 비우라는 거야? 한 100명 정도 들어와야 이제 몇 명 비우지. 그렇지 않아요? 채워야 비우는 거 아니에요? 저를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줘야지, 채워야지, 그걸 비우지. 아니, 채우지도 않은 거는 뭘 비우려는 거야. 근데, 우리 철학적으로 보면, 비움이 먼저입니다, 비움이. 자, 날숨은 뭐예요? 비움이죠. 네. 들숨은 처음이잖아요. 비움이라는 건 뭐였어요? 날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기관지를 청소해내는 것 자체를 날숨이고 비움이에요. 그럼 내가 도장을 운영을 해. 도장에 아이들을 채우려면 채울 준비를 해야죠.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시설도 잘 해놓고 지도자들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딱 해놓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모든 준비가 뭐냐면 비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주잔을 갖고 왔어 아줌마가. 아니 근데 고춧가루가 묻어있네? 그러면 채울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채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비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주잔 바꿔달라고 그러잖아. 그게 비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비움이지 채워져 있는 거를 버리는 것들이 그게 비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채우려면 내 스스로가 채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조건을. 우리가 지금 이 밤에 공부하는 것도 그 채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지식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예. 불순금 날수. 자, 호흡의 원리는 뭐냐면, 어, 호흡을 하면 우리가,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죠. 그죠? 예. 자, 고무풍선이 지금 요거를 요렇게 밀어 올리니까 여기가 압력이 증가되겠죠. 네. 예, 여기를 밀어 올렸으니까 병에 아래쪽에 고무판을 위로 밀었더니 여기가 압력이 증가돼요. 그럼 여기가 고기압이 되죠. 바깥이 저기압이 되죠. 네. 그래서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흘러요, 항상.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쭉 잡아 당겼더니 여기가 저기압이 된 거예요. 그 바깥이 고기압이 됐죠. 그래서 공기가 쑥 들어오면서 여기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이런 원리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호흡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아래에 있는 횡격막이거든요. 이 횡격막.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러면 여기를 음압을 만들 때 옆으로 팽창하는 게 있고 위아래로 팽창하는 게 있는데 옆으로 팽창하는 거는 갈비뼈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 흉곽 호흡들은 호흡이 짧아요. 이렇게 호흡 못해요. 이 정도 하지. 이 정도 하지. 근데 이렇게 마시려면 예, 횡격막이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횡격막이 쭉 내려오면 배 밑에까지 쭉 내려오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횡격막 호흡을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들숨이 어떻게 되고 날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저 네. 부위가 심장은 근육이 꽉 짜주고 펴주고 하니까 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폐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저 스펀지라서 그냥 밑에서 이렇게 압력을 떨어뜨려 줬다가 그럼 호흡이 쭉 들어오죠. 압력을 꽉 짜주면 예, 바깥으로 나가요. 주사기처럼 주사기처럼 그렇게 호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육이 없는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는 주변의 호흡근들이 관여하게 된다.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서 흉곽이 넓어져 들이마신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온다. 반대로 내쉴 땐 횡격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오면서 흉곽의 부피가 줄어 공기가 빠져나간다. 복식 호흡을 통해 호흡근을 강화시키면 똑같은 폐 기능이라도 숨을 쉬기가 훨씬 편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했을 때 뭘 하냐면 일반적인 호흡을 할 때는 이 횡격막이 그냥 많이 안 움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괜찮아, 이게. 워낙 뭐, 이렇게, 탄력도 좋고, 근육 탄력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 횡격막이 굉장히 뻣뻣하고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뭘수록 뭘 해야 되냐면, 심호흡을 하셔야 돼, 심호흡. 크게 들어 마시고, 내뱉고. 그래서 횡격막 자체가 많이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게. 이게 이제 횡격막 스트레칭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많이 시켜줘야 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근데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저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호흡을 할 때, 명상호흡을 할 때, 저런 호흡을 이제 도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키는 게 저런 근육들의 스트레칭, 그죠? 저런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지금 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소통도 중요한데 일단은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흉식 호흡을 하잖아. 짧게. 그래서 이런 호흡이 안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꼭 운동 전후에 예, 꼭 시켜줘야 돼. 자, 요거는 이제 호흡할 때 어떤 근육들이 움직이느냐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횡격막이에요. 자, 주호흡근이 이게 이제 주호흡근이 횡격막이고요. 나머지 근육들은 보조호흡근이에요. 보조호흡근. 보조호흡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이제 하우거근하고 상호거근 이런 게 있는데 이 하우거근도 그 호흡근이에요. 호흡근인데 뭐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 우리 뒷심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 다른데 같죠. 이거 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른데 이걸 띄워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 이거를 이거를 분해시키려고 하다 보면 핵폭발 일어난다니까요. 원자폭탄. 응? 띄워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음양이 다른데 뒷목과 뒷심이 분명히 다른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자, 요게 이제 그 헛박가리인데, 이 헛박가리에서, 요게 이제 저기 동맥이고 얘가 정맥이잖아요. 정맥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져오고, 이 동맥에서 산소를 가지고 와갖고, 여기에서 이제 교환하는, 예, 가스 교환하는 곳이고요. 자, 횡격막. 자, 요게 이제 횡격막이에요. 요렇게 횡격막. 이게 돔처럼 이렇게 크고요. 여기가 이제 횡격막 뿌리죠. 여기 횡격막 뿌리가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되게 밑에까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배가 윗배하고 여기 윗배하고 이 아랫배가 있는데 윗배하고 아랫배를 이렇게 막고 있는 막이다. 그래서 횡으로 막고 있다. 횡으로. 어, 그래서 횡경막, 네, 횡경막 그래요. 자, 근데 윗배에서 아랫배를 완벽하게 애들이 맡고 있어요. 윗배하고 아랫배를 완벽하게 맡고 있는데, 근데 윗배하고 아랫배를 완벽하게 맡고 있는데 여기를 지나오는 것들이 있죠. 횡격막을 지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을 이렇게 지나 내려오는 요게 식도, 음식물이 내려오는, 예, 음식물이 내려오는 식도. 그 다음에 얘가 혈관. 그래서 관이 세 개 있어요. 우리 저기 예?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예, 수도관에 온수하고 냉수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게 관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하지동맥, 그다음에 여기 정맥이 올라가는 여기 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데가 또 있냐면 이 식도 옆에를 쫓아 내려오고 있는 천성가닥이 있어요. 이게 미주신경. 그래서 미주신경이 여기를 타고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가닥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게 미주신경이다. 미주신경. 그 다음에 이제 횡격막이 약해지게 되면 요 식도에 관략근이 있어요. 관략근이.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음식물이 역류하지 않게끔 이 식도에 관략근이 있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게 횡격막이거든요. 그래서 횡격막이 약해지게 되면 이 관략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음식물이 바깥으로 역류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식도. 어, 식도로 역류한다고 음식물이.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우리가 식물 넘어왔어 막 속이 쓰려 막 이러잖아요. 이게 횡격막이 약해져서 그러는 횡격막이 약해져서. 그래서 횡격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횡격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횡격막이 약해지게 되면 여기에 간이 있고 여기에 위장이 있고 그렇죠? 요 위쪽에는 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폐가 있고 여기 심장이 있죠. 이것들이 다 약해져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우측을 누르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윗배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있어 윗배를 눌러서 여기가 딱딱하게 아프면 횡격막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배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횡격막에 뭐 하고 있냐면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근 막이 여기 횡격막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횡격막이 빳빳하게 굳어지면 심장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뻣뻣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윗배가 굳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심장 마비를 일으켜요. 그래서 급성 심장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뭐
최근에 코로나 때 택배 아저씨들 업무 과다로 막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 뉴스 들었죠? 그 전에 집배원 아저씨들 나서고, 그 전에 가끔 공무원들 많이 나와요. 공무원들 여기 윗배 만져보면요, 딱딱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이다 나오면 꼭 만져보거든요, 윗배. 그 저기 부서져 있는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걸 딱 누르는 순간에 막, 어우, 아파요. 무슨 막. 그런 사람들은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아주 심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까지 오냐면, 어, 호흡 곤란까지 와요. 그 숨이 차다고 그래요. 조금 걸어가면 숨 차다고 그래요. 아주 심한 사람들은 계단 좀 올라가도 못 올라가요. 쉬었다 올라가고 막 그래야 돼. 그게 횡격막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오늘 이거 하려고 했더니, 저기 서울, 저 멀리서 오신 분인데, 여기 가슴 유방이 아프다고. 이 유방이 아프고, 뒤에가 너무 아픈데, 지금 2달을 넘게 막 이병원 정원 다 다녔는데, 뭐 신경외과도 가보고, 뭐 가서 유방 검사도 해보고, 뭐 다 했는데, 뭐 낫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체형 체크리스트 체크했더니 9번하고 12번에 체크를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선천적인 건 아니더라고. 후천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어머니 병간호하고 그 또 자기 동생이 또 뭐 암에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자기 하는 일에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횡격막이 완전히 다 굳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여기만 푸는데 야, 그런 사람들 나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갈비뼈 따라서 등 뒤에까지 다 아파요. 나 처음 봤어. 그렇게 굳어있는, 횡격막이 그렇게 굳어있는 사람. 나이 지금 30년, 30년 가까이 사람 그 케어하면서, 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풀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은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가슴까지 막 다 아프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브레이지어 이 밑에 있는 그 받쳐주는 뭐 있잖아요, 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요. 오늘 내가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다 아프시더라고. 근데 풀고 나니까 그런 통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어요. 오늘 막 한참 풀었거든. 1시간 반. 너무 심해가지고. 어, 근데 그 원인이 횡격막에 굉장히 경직돼 있더라. 그래서 횡격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음 넘어가서 설명할 거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이제 미주신경인데, 뇌신경 10번이에요. 뇌신경 10번. 10번이 미주신경이 10번. 글씨가 잘 안 써요. 자, 근데 미주신경이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면, 아까 지금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있었죠, 횡격막이. 그래서 지금 여기 식도를 쫓아서 위장도 오고, 간 있고, 위장 있고, 근데 모두 여기 지금 다 건들고 있는 요 신경들 있죠? 요게 다 미주신경이에요. 그러면 이 미주신경은 왜 경직을 일으키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작동을 안 하냐? 어, 신경계에는 우리가 뒷목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뒷목 얘기하고 있잖아요. 뒷목은 신경의 시작이에요. 신경계가 시작되는 곳. 네. 그렇죠? 네. 후두골에서 네, 신경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자율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 교감신경은 활동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쉬는 신경이죠. 활동하는 거는 아시죠? 쉬는 거는 뭐예요? 잠자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항진돼 있다. 그러면 싸우는 신경이잖아요. 활동하는 신경이니까. 그러면 싸우는 신경이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막 받죠? 네. 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네. 그래서 미주신경은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이에요. 아이고, 고혈압. 미중신경이 항진돼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이에요. 자,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자, 중고등학생들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9번에다가 자주라고 표시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자주 체한대. 자주 체한대.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저혈압일까요? 고혈압일까요? 고혈압. 저혈압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리고 클수록 갈수록 저혈압이 와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다시 혈압이 정상으로 가요. 음. 그게 그때는 이제 굳어져 갖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거든요. 막 사회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막 짜증도 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졌어. 그래서 혈압이 정상으로 가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혈압이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고혈압이라는 얘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혈압이 높아진 거지. 근데 왜 저혈압이 되냐, 이 사람들은. 자, 교감신경은 막그 향진돼 있으니까 싸우는 신경이니까 막 열이 받잖아요. 근데 내 몸에는 계속 올라가게 되면 혈압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터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교감신경은 양이잖아요. 양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은 뭐라 그래요, 음은.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좀 승질 좀 죽여. 좀 쉬어. 너 잠도 안 자고 막 그러면 큰일 나. 좀 살살해. 좀 내려놔, 막 이래. 막 좀 쉬라고 막 자꾸 할 거 아니에요. 좀 잠도 좀 자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부교감 신경이라고. 그래서 부교감을 대표하는 신경이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 아시죠? 자, 미주신경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미주신경 뭘 다스리는 신경이에요? 폐, 심장, 위장, 간, 뭐 소장, 대장, 예? 모든 오장 육부를 다스리고 있는 신경이 미주신경이에요. 그래서 막 교감신경이 막 항진돼 있으니까 미주신경이 너 쉬어, 좀 쉬어. 막 쉬라고 하니까 뭐가 쉬어요? 부장육부가십니다. 오장 육부가 쉬는 거예요. 오장 육부가 쉬네? 그러면 저 오장 육부가 쉬니까 이게 소화 흡수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소화를 잘 시킬 수 없지요. 네. 근데 막 스트레스 조금 받은 상태에서 밥 먹었어. 체할 거예요, 안 체할까요? 체합니다. 체하죠. 그러니까 9번에다 표시한 거예요. 자주 체하다는 거는 뭐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막 이렇게 막 예? 향진돼서 예. 근데 얘의 겉을 보면 막 짜증을 내고 있을까요? 안 내고 있을까요?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는 애들은 이 장기들이 다 쉬고 있기 때문에 활동할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속 안에서는 화를 내고 있지만 겉으로는 기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무슨 체질? 너무 약, 약해?
허약 체질. 그래서 밥도 잘 못 먹고 양도 적고 소화 흡수도 잘 못 시키고 자꾸 체하고. 그러면 교감신경이 막 싸우는 신경이라 했잖아. 막 파이팅! 막 예? 파이팅이야 완전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빨리 그러면 릴렉싱 해야 돼. 그죠? 릴렉시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릴렉시하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 숨 쉬는 거. 자, 우리가 짜증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하고 내뱉는 거.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차분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호흡을 밥 먹듯이 해라. 심호흡을 밥 먹듯이 해라. 밥 먹듯이. 자, 여기다가 제목을 하나 달아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허약한데요. 라고 하면 이 과정을 걷고 있어요. 이 과정을. 그 다음에 밥을 잘 안 먹어요. 우리 아이가. 네,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어요.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거냐, 어떤 운동들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갈 거냐,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과정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자, 저혈압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너무 막 혈압이 높으니까 자꾸 쉬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심장도 쉬라고 명령을 하겠죠. 미주신경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심장이 쾅쾅쾅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아유, 아유, 여기 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예? 예. 그러니까 저혈압이 오지. 그래서 고혈압 약 중에 혈관을 확장시키느냐, 심장을 무디게 뛰느냐, 온몸으로 혈액이 가게 하는 혈액순환제. 요게 고혈압 약인데, 그 중에 우리가 심장을 약하게 뛰게 만드는 약도 고혈압 약 중에 하나인데, 이 미주신경이 이걸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빨리 다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삼천포로 자꾸 빠지는 바람에 지금, 요거 지금 이해하셨죠, 다 이제?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계인데, 신경계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제 중추신경계고요.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눈다. 뇌하고 척수로 나눈다. 그 다음에 신경계는 뭐냐면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나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자율신경에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대표하는 신경이 미주신경이고 미주신경이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들을 다스리고 있는 신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뒷목에서 온다. 글씨를 지금 잘 안 써지는 거지. 뒷목에서 온다. 뒷목이 신경이 시작이니까. 자, 뒷목이 굉장히 경직되고 누르면 막 아파하겠죠. 일어난 사람들은, 아이들은. 자,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너 자꾸 체하냐? 근데 자꾸 체한다까지 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뭐 자꾸 체한다,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데까지 오면 좀 골치 아픈 아이들이고, 근데 그런 아이들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짜증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됩니다. 짜증을 잘 내요. 네네. 아주 몸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몸을 봤을 때 얘가 삐쩍 말랐어. 음, 그리고 너무 기운이 없어 해. 이거 허약체질이고요. 너무 말라서 막 신경이 예민한데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 근데 음, 얘가 조금 기운이 있어. 그러면 짜증을 막 내죠. 짜증을 내요. 신경질적일까요, 아닐까요? 신경질적입니다. 그렇죠. 신경질적이에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이에요.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네. 폭력성이 높아요. 옆에 있는 아이 그냥 쓸데없이 얘기해요. 너 왜 건드려? 아이가 가만히 있잖아요. 조용히. 그래서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관장님, 관장님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요. 잘 안 들어요. 아주 심한 애들은 대드는 놈도 있어요. 제가 가르칠 때 7살짜리가 나한테 대드는 놈도 있었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제가 그 기에 눌러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이걸 뭐라 할 수도 없고요. 때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죠. 내가 정말 잘했다. 그때 내가 화를 내가지고 혼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게 그런 아이들이 다 뒷목이 부어있는 아이들. 그래서 아주 예민성이 높고 잠도 잘 안 자고 맨날 뒤척거리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잠 잘 잔대요. 왜 잠줄 아세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아이 몸이 전혀 피곤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잠 못 자요. 잠 안 자요, 애들. 그래서 아이들을 막 잠재우려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잠재우려고 하는데 잠 안 자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여기 불 다 꺼버리잖아요, 엄마들이. 그러고 나면 아이를 저 밑에서 저 구석에서 그 시커먼 데서 혼자 장난감 가지고 뿌시뿌시하고 놀고 있어. 그럼 누가 먼저 자요? 엄마 아빠가 먼저 자요. 아이 언제 잤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키 크가 안 클까요? 안 큽니다. 안 크죠. 성장 호르몬 언제 나와요? 잠잘 때 나오잖아요.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중에 다 풀어낼 건데, D과 D심이 다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이, 이제, 우리 신경계, 이 뒷목 자체가, 신경계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경계가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이제 음양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 이런 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내가 그 아이들처럼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혼내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때 일이 없어요. 아유,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막 뛰어다니고 수업을 방해하고 막, 아, 난 저런 놈 없으면 살 것 같아. 막 이런 놈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면 저놈이 왜 저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혼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켜 나갈 건가 이런 플랜들이 그냥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몸을 좀 잘 알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런 것들도 부모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하고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예, 그런 방법론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면 부모님들은 관장님들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도장에 신뢰감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다가 딱 맡기죠. 예.
예전에도 많이 맡겼죠. 이 새끼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리 알아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어떻게 운동을 이 아이는 가르쳐서 이 몸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건지 이렇게 딱 마스터 플랜을 짜주면 부모님들은 관장님들 믿고 거기에 꾸준히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서 더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뒤쪽에 이 시스템인데 요거 나가면서 다음 주에 그 체형 분석 설문지에 관련된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체크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분석지만 제대로 이제 파악할 줄 알면 아이들 분석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가르치려고 지금 전에는 이 지금 1강, 2강, 3강들이 제일 마지막 강의였거든요. 근본적인 이제 문제보다 그냥 실질적인 현상적인 문제들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 본인들을 딱 설명해 줬는데 이번에는 좀 바꿨어요. 그래서 먼저 근본을 좀 이해하고 뒤에 나오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려고 약간 지금 순서를 바꿔서 지금 교육하고 있어서 처음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딱 이해하고 나면 몸이 전체적인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하는 쪽쪽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 요것도 한번 저기 보내놓을게요. 그리고 그 체형 분석 설문지도 한글 파일로 보낼 테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미리 좀 뭐 이렇게 좀 내가 우리 아이 이런 아이 좀 내가 좀 궁금해. 이 아이는 좀 특이한 놈이야. 우리 체육관에 이런 아이들 있으면 설문지 좀 받아놨다가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사용하는 방법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그 두 가지는 제가 보내놓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번 주에는 많은 인원들이 안 들어가지고 좀 그 애로웠어요. 근데 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빠지지 않고 공부할 때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가지고 올해 좀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도장에 아주 그냥 가는들이 넘쳐날 수 있게끔 그렇게 확 이런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해.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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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질문은 없으시죠? 네, 늦어서 없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그 이정성 관장님? 네. 잠깐만요. 그 홈페이지는 올려놨는데 설명서 받았어요? 처음 받았어요? 아니요. 홈페이지 설명서. 안 받았습니다. 그 오늘 카톡 위에 올라보면 단체 카톡방에 예. 위에 올라가 보면 그 홈페이지 주소하고 홈페이지 사용법 PDF 파일 예. 그거 보냈어요. 예. 그거 보시고 홈페이지 다 저기 열어놨으니까 본인 아이디 비번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다 알 텐데 나중에 그 홈페이지를 우리 교육 시간에 하지 말고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밤이나 예를 들면 날짜를 하루 잡아가지고 그 홈페이지 활용법 을 줌으로 따로 한번
따로 한번 하자고. 예. 한 30분이나 한 40분 정도만 잡으면 돼요. 40분? 길면 1시간 있고, 빠르면 한 40분 정도. 그래서 나중에 연락할 거니까, 우리 교육 시간에 하면 또 저기 홈페이지 다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우리끼리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만 잠깐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날짜 한번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합시다. 예. 다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강은 봤어요? 예,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 예. 녹화.